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담당하고 있는 서준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그동안 저희가 제1회 적중 모의고사부터 제4회 적중 모의고사까지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소 쉬웠던 적중 모의고사 회차도 있었을 것이고 좀 어려웠던 회차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1타에듀 사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서진호 경찰학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문제와 해설, 동영상 강의가 지속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8월 20일 2차 경찰 채용 시험 전까지 이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감각과 실력을 계속적으로 향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5회 적중 모의고사를 강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번 5회는 홀수차, 즉 기출 기반을 토대로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5회 적중 모의고사는요, 조금 난이도가 상향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중정도의 개념에서 여러분들 이번 경찰 채용 시험에서 중정도의 난이도는 충분히 맞추실 수 있도록 또한 중요 영역별 위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시면 그나마 여러분들 조금은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문제의 지문을 봐주시고 문제의 지문에 대한 옳고 그름, 특히 함정에 유의하셔서 여러분들 꼭 이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5회 적중 모의고사 동영상 수업으로는 구강 수업이죠. 이번 시간에 구강 수업에는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하나하나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경찰학 시험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그리고 거의 100% 출제가 되고 있는 영역이죠. 바로 경찰 개념입니다. 즉 경찰의 의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찰의 의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경찰의 개념, 의와 관련하여 틀린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을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서로 상위 관계의 개념도 아니고 서로 포함 관계의 개념도 아니죠. 즉 양자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포함 개념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억은 X입니다. 즉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겠죠.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정보경찰 활동입니다. 다른 말로는 공공안녕정보경찰활동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이 정보경찰 활동, 분야별 경찰활동 개념은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실무상 정립된 개념은 형식적 의미입니까? 실질적 의미입니까? 바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포함되죠. 그래서 정보경찰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당연히 이 지문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역사적, 제도적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이론적,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이죠. 그래서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학문의 기반이 되는 나라 어디죠? 프랑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바로 독일의 행정법학, 특히 일반 조항을 전제로 하는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죠. 그래서 디귿은 X가 되겠습니다. 독일의 행정법학입니다. 이 독일의 행정법학에서도 일반 조항이라는 것을 전제로
확립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 이것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역사적, 제도적으로 발전된 개념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각 국가의 역사, 각 국가의 제도는 대부분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리을은 O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1번에 틀린 것은 기읍, 디귿 해서 총 2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1번과 같은 우리 경찰학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가 1번, 2번에 나오면 여러분들 모두 맞추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경찰학 실제 시험에서 1번부터 4번, 5번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다음 문제까지 그 자신감이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 자신감이 여러분들 한두 문제에 더 맞추는 것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이 앞부분의 문제는 꼭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시면 대륙법계 경찰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경찰 개념에 또는 경찰권 발동에 축소화 과정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죠.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1번 보겠습니다. 17세기 경찰 국가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 국가 시대의 핵심은 이때의 경찰권 발동 개념은 여러분들 내무행정에 해당하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내무행정인데 여기에 전제되는 개념을 붙이면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일어나서 경찰권이 이제는 국방, 외교, 재정, 사법 이러한 것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경찰 개념이 군사, 재정, 사법, 외교를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17세기 경찰 국가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자, 그래서 1번은 일단 여러분 O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하실 건 경찰 국가 시대의 한계, 이때는 여러분들 적극적 복지 경찰 활동이 인정되고 있는 시기였죠. 맞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1795년, 자, 여러분들 1794년 프로이센 일반단특법, 1795년 프랑스 재화형벌법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한다. 개인의 자유, 재산, 안전을 유지한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따라서 여러분들 2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프랑스의 재화형벌법전의 가장 큰 역사적 의의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였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3번 지문의 핵심은 여러분 바로 이 비경찰합니다. 비경찰화. 그래서 여러분들 보안경찰 이외에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일반 행정기관으로 이관시키는 작업, 그것을 우리는 비경찰화라고 하죠. 그래서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 산업경찰, 건축경찰, 영업경찰, 또 뭐 있죠, 여러분? 보건경찰, 위생경찰, 다양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풍속경찰 있죠.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풍속경찰은 일반
보통 경찰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무죠. 그래서 여러분들 풍속경찰은 보안경찰입니다. 따라서 비경찰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업무 범위. 자, 어떻게 되죠, 여러분? 고대시대, 중세시대, 국정 전반 모든 것을 의미했죠. 자, 다음 여러분 17세기 경찰 국가 시대는 내무행정을 의미했죠. 그리고 18세기 법치국가 시대에는 위험 방지를 의미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현대 시대에 와서는 보안 경찰을 의미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4번은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의 분류입니다. 경찰의 분류와 관련된 문제도 가장 전형적인 문제로서 이번 2차 채용 시험에도 분명히 출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 자, 여러분들 차분히 한번 볼까요? 기억입니다. 삼권 분립 사상에 기초하여 분류할 때 행정경찰은, 자, 여러분들 행정경찰의 의의 뭐죠, 여러분들?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기초하여 일반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죠. 자, 다음 여러분 사법경찰. 사법경찰은 의의가 뭐였죠? 범죄의 수사, 진압, 범인의 체포, 이러한 것들은 수사경찰에 해당하죠. 따라서 여러분들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은 어떻게 구분되죠? 바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예방경찰이 나왔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 예방경찰은 진압경찰 대 예방경찰로 구분되죠. 이러한 구분은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이 아니라 경찰권 발동의 시점에 의한 구분이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과 리을. 이번에 72기 경찰간부 시험에 국가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나왔죠. 제 네이버 카페에 이미 모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자치경찰제도. 각 지방 특성에 적합한 경찰행정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국가경찰제도에 비해 관료화된다.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도에 비하여 관료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국가경찰제도. 자, 여러분들 중앙집권적인 지휘 명령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업무 집행에 통일을 기할 수 있죠. 그러나 정부의 특정 정책, 즉 오용화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을 역시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은 기읍, 리을 해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시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경찰의 임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경찰의 임무라고 할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공공의 안녕, 그리고 공공의 질서,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는 것과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및 위험의 방지를 경찰의 가장 궁극적인 임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국자법 제3조. 자, 여러분 경찰의 임무죠.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 피해자의 보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5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하실 거,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이 교통이라는 말이 한 번만 언급되면 국자법의 내용이고요. 그런데 교통의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즉 교통이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면 이것은 경직법상의 내용이죠. 맞죠, 여러분? 꼭 비교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법질서의 불가침성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언급되고 있네요.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다. 자, 공법규범 위반. 여러분 당연히 위험으로 취급되죠.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됩니다. 당연한 거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공공의 질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 생활을 위한 전제 조건, 불문규범의 총체. 맞죠, 여러분?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위험이란 장래에 이게 뭐죠, 여러분?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손해의 가능성, 이것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그런데 위험은 구체적 위험. 자, 여러분들 위험의 현실성에 따른 분류죠.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되는데 경찰권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 모두 가능하죠. 그런데 이 지문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번 문제 보시면 최근 들어서, 물론 과거에는 매년은 아니고요, 한 2, 3년 꼴에 한 번씩 출제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금년도에는 1차 순경 채용 시험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72기 경감부 시험도 마찬가지고 이 관할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의 지역 관할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역 관할이 나오면 지역 관할의 예외가 거의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보겠습니다. 국회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 좋습니다. 국회의장의 지위를 받아. 의장의 지위를 당연히 받죠. 그래서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옵니까? X입니까? 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회의장 건물 안에서는 여러분들 누가 경호 업무를 수행합니까? 국회 경위가 업무를 수행하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죠.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예, 국회의장이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에요. 자, 필요한 때. 맞습니다. 누구의 동의?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야죠. 그리고 정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도 5가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여러분 이 문제는 쉬운 지문이죠. 선체포 후 지시. 누구를 체포했을 때? 현행 범인을 체포했을 때. 현행 범인이 있을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이 X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6번 문제는 경찰과 윤리에 관한 관련 법령 중에 하나인 부패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와 관련해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와 관련된 신고를 받게 되면 그것을 일단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범죄 혐의가 사료된다라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명의로 고발하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 부패 혐의의 혐의 대상자가 여기서 말하는 고위공직자, 이 고위공직자의 범위가 경찰 공무원으로 봤을 때는 일단 경무관 이상은 맞죠. 그래서 경무관급 이상이 이 부패 혐의의 혐의 대상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형사처벌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고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고발하여야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 고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위원회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이 서로 친분 관계가 있고 뭐 국가의 압력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고발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성립되겠죠. 안 됩니다. 고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돼서 권익위원회가 조사기관에 이첩을 했어요. 너희들 한번 조사해봐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사기관은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조사와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연장하게 되면 이첩을 한 위원회에 왜 연장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직자의 부패 혐의를 신고한 자, 이 신고한 자는요 부패방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적사항 그리고 신고의 취지 및 이유 그리고 증거자료 이러한 것들을 문서로서 하여야 하죠.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부패와 관련된 내용을 신고한 사람, 이 신고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이 신고자는 나쁜 마음을 먹고 신고한 거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부패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6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 경찰과 윤리와 관련된 법령 중에서는 주로 부정청탁금지법
그리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신규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로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이 부패방지법은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많이 언급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언급이 되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문제화를 시켜 보았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7번 문제는 역시 경찰과 윤리 중에 경찰의 부패입니다. 부패 원인 가설이죠. 자, 적절하게 연결된 것. 자, 바로 봅시다. 갑니다. 경찰관 A는 자, 동료 경찰관들이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을 자, 여러분들 동료 경찰관의 부패 이 부패 사실을 알고도 모른 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침묵의 규범이죠. 이 침묵의 규범과 관련되는 것은 부패 원인 가설 중에 구조 원인 가설이죠. 맞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나를 봅시다. 음주 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B. 이미 여러분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했네요.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은 경찰 조직에 있어서 썩은 사과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 애초부터 썩은 사과였는데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거죠.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다를 봅시다. 자, 잘 보셔야 돼요. 노래 연습장 업주가 담당 경찰관 C에게 뇌물수수를 시도했어. 딱 여기까지만 보셔야 돼요. 이 문장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민이 또는 시민사회가 경찰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맞죠, 여러분? 뭡니까? 윌슨의 전체 사회 가설이죠.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 달을 여러분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의 첫 출발은 작은 호의예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뇌물수수예요. 뇌물수수는 작은 호의가 아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전체 사회 가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7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현재 여러분 이 1번부터 7번까지의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맞추실 수 있으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경찰과 윤리 파트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1번 봅시다. 자, 1번 지문을 잘 보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차적 지시. 이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방법이 있고 행동 강령 책임감과 상담할 수 있다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상급자 소명에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행동 강령 책임감과 상담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O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지시가 2차적
즉 반복되면 어떻게 한다? 행동 강령 책임감과 상담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상담하여야 한다로 변경되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2번의 내용은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여러분들 경찰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규정인데 신고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뭐죠 여러분?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여러분 이 3번 지문을 잘 보시면 정치인 또는 정당의 부당한 요구.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지문은 상식이죠.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면 안 되죠.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8번의 정답은 2번이죠. 전형적인 함정 문제입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또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함정 문제죠. 그러나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범죄 원인 이론입니다. 자, 9번은 경찰과 범죄 파트죠. 자, 옳은 것. 자, 가 한번 볼까요? 아노미 이론이 나오죠. 여러분, 아노미 이론의 학자는 디르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코엔이라고 했네요.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자, 여러분 실리가 나옵니다. 자, 실리는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죄 발생의 세 가지 요건. 자, 여러분 뭐죠? 3기 자유라고 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범죄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죄 피해자 틀렸죠. 범행 기술.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X입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범죄 기회죠. 기회. 나머지 안 하는. 자, 여러분 다를 보시면 버제스 그리고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 이론입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안 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강화되죠. 자, 그리고 칭찬을 받게 돼도 여러분들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강화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한다? 틀렸죠. 여러분 모방은 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시 이론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라를 보시면 허쉬가 나옵니다. 허쉬 초콜릿 유대감을 증진시키죠. 그래서 사회적인 유대, 사회 유대 이론.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비행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의 장치. 자, 애착 전념 기회 참여. 자, 여러분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전, 참, 신으로 외우라고 했죠. 전, 참, 신인데 기회가 나왔죠. 그래서 틀렸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0번 문제, 10번이 아니죠. 맞습니다. 자, 합리적 선택 이론에 의하면 여러분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것은 일단 클락 그리고 코니시죠. 자, 여러분 선택, 여러분 클릭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하면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클락.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범죄의 이익 또는 손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의사 비결정론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결정론적 인간관, 의사 결정론 틀렸습니다. 맞죠? 자, 다음 여러분 바를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이론. 자, 여러분 일상생활 이론을 다른 말로 일상활동이론이라고도 하죠. 자, 여러분 대표적인 학자는 코엔과 펠슨이죠. 코엔과 펠슨의 일상생활이론 또는 일상활동이론.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캠핑을 가면 여러분 코펠 필요하죠. 캠핑 코펠. 그래서 펠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코엔과 펠슨은 비바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범행 결정 4가지 요소 같이 비바 모델 V의 첫 번째죠. 이동의 용이성, 가시성, 접근성 모두 옳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를 보시면 범죄 패턴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학자는 누구죠? 브렌팅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범죄 패턴 이론은 지역적 프로파일링, 지오프레스의 기초가 되었죠.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범죄 해결을 위하여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 이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샘슨의 집합적 효율성 이론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바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상당히 난이도도 있고 그리고 변별력이 있는 문제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CPTED입니다.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자, CPTED의 5가지 기본 원리. 옳은 것. 자, 1번을 보시면 자연적 감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방범창이 있죠. 여러분, 방범창은 뭐죠? 뭡니까, 여러분들? 자연적 감시입니까? 여러분들, 방범창은 접근 통제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영역성의 강화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영역성의 강화. 울타리와 펜스를 설치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청결 유지. 여러분 청결 유지는 뭡니까? 기능의 유지 관리죠. 그래서 1번 X, 2번도 X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보기 3번을 보시면 접근 통제입니다. 자, 종류는 차단기. 맞죠, 여러분? 통행로의 설계. 통행로를 축소시키면 되죠. 맞죠? 그래서 3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기능의 유지관리가 나오죠. 자, 파손된 것을 즉시 수리하는 것.
조명과 조경을 관리하는 거. 관리니까 유지관리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잠금 장치가 있어요. 여러분 잠그면 접근이 통제되겠죠? 이것은 접근 통제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따라서 여러분들 10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우리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1번 문제 보시면 경찰과 인권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인권 보호 규칙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진정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들 인권 진정 사건, 그것을 자, 여러분들 인권 보호 담당관 등이 여러분들 검토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인권 진정 사건은 크게 각하 사유가 있고 기각 사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각하 사유가 약 10가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각 사유가 3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2가지 중에 여러분들 어떤 거 외우실래요? 당연히 여러분들 기각 사유 이 3가지만 외우면 나머지는 전부 다 각하 사유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각 사유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이거 인권 진정 각하 사유, 기각 사유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각 사유 암기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면 첫 번째, 사실이 아니거나 플러스 사실 여부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이 사실이에요. 사실 또는 사실 여부. 이 단어가 나오면 기각사유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두 번째는 이미 인권 침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서 구제가 필요 없는 경우.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 용어는 이미 피해 회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인권 진정을 검토해 보니까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거는 통째로 외우셔야죠.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들 이 3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 1번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 여러분 기각 사유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각하 사유죠. 자, 사건 해결, 진상규명, 참고인 소재 알 수 없는 경우. 각하 사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자, 여러분 사실이 아니다. 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하다. 사실 여부 확인이 불가하다. 따라서 기각 사유죠. 맞죠, 여러분?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각하 사유 약 10가지 정도 됩니다. 기각 사유 3가지입니다. 우리는 기각 사유 3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저의 암기 팁이 여러분들 그 문제를 맞추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2번 문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에요. 자, 여러분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역시 경찰과 범죄 파트로도 볼 수 있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니까
경찰과 인권 파트로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상당히 중요하죠.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1번 봅시다. 범죄 피해자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 자, 그리고 이 피해자의 배우자 함께 고통받죠. 그 다음에 직계 친족 및 형제 자매 역시 고통받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사실혼 관계는 제외한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사실혼 관계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 구별을 할게요. 사실혼 유무 판단. 자, 여러분 1번 사실혼이 제외되는 경우. 여러분 이 경우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부정청탁금지법, 자, 그리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그리고 부패방지법. 쉽게 말하면 경찰과 관련된 윤리 관련 법령은 사실혼이 제외돼요. 그 이외에는 대부분 사실혼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범죄 피해자가 수사 담당자와의 상담, 재판 절차 참여 및 진술, 이러한 형사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당연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3번은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수사 결과, 공판 기일, 재판 결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판단의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제공할 수 있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신변 안전, 이러한 것들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죠. 따라서 여러분들 12번의 정답은 명백하게 1번이 그 범죄 피해자의 개념을 잘못 설명하고 있죠.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 중요합니다. 앞으로 많이 언급될 가능성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3번 볼게요.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 자, 보면 여러분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죠. 자, 1번 봅시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 전환됐죠. 자,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 자, 여러분들 정치범처벌법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제정됐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 제정된 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 것은 치안유지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여러분들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미군정기 고등경찰제도 폐지됐죠. 그리고 경제경찰이 신설됐다. 경제경찰도 폐지됐죠. 그래서 미군정기의 대표적인 특징 고등경찰 플러스 경제경찰은 폐지. 그런데 정보경찰은
신설됐죠.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195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경직법에서 경감 이상의 계급 정년제가 도입되었다. 여러분 경찰의 작용법인데 경찰의 인사 관련 규정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1974년 뭐죠 여러분? 치안본부죠. 자, 다음 여러분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맞죠 여러분?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역시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수업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경찰의 표상, 여러분들 이거 적절한 것 여러분 10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안맥결 총경, 성산포 경찰서장 틀렸죠? 성산포 경찰서장 문영순 경감. 자, 다음 여러분 이준규 총경. 자, 국립경찰전문학교 교수 틀렸죠? 누굽니까? 안맥결 총경. 자, 다음 여러분 문영순 경감. 여러분 문영순 경감님은 5.18 강주 민주화 운동하고 상관없죠? 안병하 치안감님이죠. 자, 100번 김구 선생님. 뭐죠 여러분? 대한민국 입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맞죠? 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5번 문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즉 경찰 조직법이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볼까요 여러분?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추천하죠. 그런데 여기서 추천할 때 시도자경위와의 협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행안부 장관의 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 임용. 자,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시도자경위와의 협의입니다. 만약에 합의라는 걸로 말을 바꾸면 틀립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시도경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이든 시도경찰청 차장이든 여러분 해당 경찰장을 보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국가수사본부장. 자, 여러분 수사는 형사소송법이 기반이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직법에 따라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시도경찰청, 경찰서장, 수사부서 공무원, 지휘감독하죠.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는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경찰청장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 너무 쉬운 문제예요. 4번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6번도 역시 경찰 조직법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즉 지역경찰관서, 지역경찰의 근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분야별 경찰활동에 생활안전경찰활동 파트라고 편제되어 있는 교재가 많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역경찰의 조직도 결국은 경찰의 조직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경찰 조직법이 맞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봅시다. 관리팀. 여러분, 관리팀은 주로 행정 근무를 지향하니까 1군 근무해야죠. 자, 다음 여러분, 순찰팀. 순찰팀장, 순찰팀원. 주로 여러분, 상황 또는 순찰 현장 근무죠. 따라서 상시 교대 근무죠. 따라서 여러분들 1번은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보시면 경계 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이죠. 맞죠, 여러분?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순찰 근무도 2인 이상이죠.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지역경찰의 근무. 그래서 행정, 상황, 순찰, 경계, 대기, 기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쉬워요. 4번을 보시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즉 지구대 또는 파출소 설치권자는 여러분들 시도 경찰청장이죠. 경찰서장이 틀렸죠. X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 5회 적중 모의고사는 난이도 중 평이한 수준에서 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을 보시면 위임이란 여러분들 위임과 위탁 구분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구별 기준은 위탁은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의 일부를 이전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에 권한 중 일부. 왜냐하면 전부 위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조기관, 그 조직의 하급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따라서 1번은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위임 및 위탁기관 그리고 해당 위임을 받은 수임 및 수탁기관은 그 관계에 있어서 지휘감독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수임 및 수탁기관의 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 이렇게 인정될 때에는 여러분들 위임 및 위탁기관이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수임 및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 그러나 위임 및 위탁기관은 감독 책임 역시 지죠. 그래서 틀렸죠. 자, 다음 여러분 당연히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업무 처리에 관하여 수시로 감사할 수 있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0개 조문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8번에 보시면 훈령과 직무명령이 나오죠. 이 파트도 역시 경찰행정단청 상하관의 관계라는 파트, 즉 경찰
조직법 파트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훈령은요, 당사자의 관계가 여러분들 상급관청과 하급관청이죠. 직무명령은 상급 공무원과 하급 공무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훈령은 기관적 측면이죠. 맞죠, 여러분? 상급관청과 하급관청. 자, 그래요, 여러분들. 직무명령은 기관적 측면이 아니고 경찰 공무원 개인적 또는 구성원 측면이죠. 따라서 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형성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맞고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자, 여러분들 기관과의 관계잖아요. 구성원의 변경 관련 없잖아요. 틀렸죠. 맞죠, 여러분? 자, 여러분 쉽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에게 바라는 명령이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되죠. 맞죠, 여러분? 옵니다. 즉, 이 말은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상관이 법률을 위반하는 명령은 내리면 안 되죠. 그래서 법률 우위의 원칙은 무조건 적용되죠. 자, 다음 여러분 훈령의 형식적 요건 세 가지가 있죠. 자, 정당한 권한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해야죠. 그리고 하급관청의 권한 내에 있어야죠. 권한 외의 사항을 훈령을 내려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가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3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훈령. 일반 추상 발할 수 있고 개별 구체 발할 수 있죠.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9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는 경찰 공무원법이 나옵니다. 자, 경찰 공무원 임용령상 임용권의 위임.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1번을 보시면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 자, 여러분들 소속기관 등의 장이 경찰청장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자, 이때 경감 또는 경위에 대한 신규 채용. 자, 다음 여러분 경사 또는 경장에 대한 승진. 이것을 시키려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경감, 경위, 신규 채용. 이건 맞아요. 다음 여러분 경위, 경사, 승진이죠. 두 번째가 틀렸죠. 맞죠,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X.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이야에 대한 경찰서 안에서의 정보권. 여러분 이건 뭐냐면 시도경찰청장이 경찰서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경감이야 전보권 어떻게 할 수 있다? 위임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위임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경찰청장이 소속기관장, 부속기관과 시도경찰청장 여기에서 소속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파 휴직복 맞죠, 여러분? 그리고 경감이야 임용권 이것을 어떻게 한다? 위임한다. 위임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옵니다. 자, 4번도 당연히 오죠. 임용권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분명히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됩니다. 여러분 이 1번 지문은 빈출 지문이니까 여러분들 꼭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이번 구강 수업의 5회 적중 모의고사 1회차 마지막 해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직위예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직위예제는 뭐 역시 경찰공무원법인데 여러분들 이 직위예제는 휴직이라는 개념과 항상 비교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보겠습니다. 직위해제는 제재적 성격을 가진다. 맞죠, 여러분? 옵니다. 그러나 휴직은 제재적 성격이 없고 복직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직위해제는 제재적 성격인가 더불어 복직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직무 수행 능력의 부족. 그래서 여러분들 직위해제를 했네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의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 대기를 명하고 플러스 직무 수행 능력 향상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 여러분들 직권면직 시키려면 직권면직의 요건,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주관적 판단 요소죠. 그래서 직권면직 시킬 때는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죠. 직무 수행 능력, 근무 성적 향상, 그거는 판단하는 사람마다 주관적 기준이 모두 다를 수 있으니까 2번은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직위 해제 기간. 여러분 이 직위 해제 기간은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즉 쉽게 말하면 중징계, 이것으로 여러분들 징계 의결 요구로 직위 해제된 사람,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징계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는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에 포함시켜줘야죠.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여러분 적격심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적격심사 요구. 자, 여러분 적격심사 요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 봉급의 70%만 지급합니다. 그런데 3개월 기간 동안 직위 해제가 소멸이 안 됐어. 그럼 여러분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죠? 여기에 보시면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예, 물론 70%에서 조금 줄이긴 줄였네요. 그런데 여러분 50%가 아니고 40%를 지급하죠. 그래서 틀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다소 여러분 지역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이 너무 명백한 답이죠. 맞죠, 여러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제5회 적중 모의고사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법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통해서 꼭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 기본과 기출에 충실해라. 여러분들 뭐 이제 기출 문제 뭐 안 중요하다? 그리고 뭐 다양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다? 원론적으로는 맞죠. 핵심은 기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범위 너무 확장하지 마시고 기본 이론과 기출 문제에 집중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모두 맞추면 여러분들 무조건 85점 이상은 받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 범위 확장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그런 문제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강사들은 꼬아내려고 하고 자기 실력을 나타내려고 문제 어렵게 구성합니다. 그러면서 기출이 안 중요하다. 이런 표현 쓰죠.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간에 제5회 적중 모의고사 21번부터 40번 문제까지 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